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10월 19일에 열린 하이록스 인천 저지 후기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하이록스 인천이 열린 송도 컨벤시아가 집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게다가 집결 시간이 아침 7시라서 전날 저녁에 미리 가서 경기장을 둘러봤는데요. 미리 와서 경기장을 보면 조금 수월한 게 있습니다. 2월 하이록스 경험이 있어서인지 이번에는 익숙하더라고요. 컨벤시아 안의 하이록스 영상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똑같았고요. 여기는 딱히 새로운 건 없었습니다. 이번 하이록스는 지난 2월보다 전체적으로 공간 활용이 훨씬 개선되었어요. 특히 워밍업 존의 변화가 가장 좋았습니다. 2월엔 경기장, 크로싱 포인트, 스폰서 부스와 겹쳐서 산만했는데요. 이번엔 완전히 독립된 공간으로 분리했거든요. 에르그 머신, 슬레드, 캐틀벨까지 골고루 잘 배치되어 있었고 워밍업 존에서도 경기를 볼 수 있게 한 점이 특히 좋았어요. 저지 입장에서도 경기 시작점이 어딘지 알기 쉬우니까 좋죠. 하이록스에서도 신경을 많이 쓴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특히 워밍업 존에서도 경기를 볼 수 있게 해놓아서 좋았습니다. 이건 제가 홍콩에도 가기 때문에 12월이나 1월쯤에 비교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월볼 저지였는데요. 월볼샷 스테이션 구조는 정말 좋았습니다. 지난 2월에는 많이 넓었는데요. 이번에는 너무 넓지도 좁지도 않아서 좋았습니다. 파머스 캐리 쪽은 탐막 가루도 있고요. 이번에 사용된 캐틀벨은 하이록스하고 센트르와 하이록스가 협업으로 만든 제품이더라고요. 캐틀벨 외에도 슬레드, 샌드백, 월볼이 센트르와 협업으로 만든 거죠. 앞서 말했듯이 전체적으로 동선이 깔끔해서 좋더라고요. 센트르 부스는 하이록스와 협업으로 만든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총판은 코모 엔터테인먼트, 컨셉도 한국 총판에서 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격은 친절하지 않더라고요. 스키머신도 보죠. 스키머신 코너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여기까지가 일단 경기 전날이고요. 대회 당일 첫 경기는 오전 9시에 마이클 조던의 시카고 불스 테마와 함께 시작됐는데요. 모든 하이록스 경기는 이 시카고 불스 테마 음악과 함께 시작합니다. 종종 MC분이 시카고 불스 음악이라고 설명하시는데요. 남자 MC의 이름이 매트였나? 그랬을 거예요. 하이록스 홍콩에서도 MC 한다고 해서 홍콩에서 보자고 했거든요. 관객 응원 공간도 2월보다 여유롭게 확보되었고 스폰서 로고가 잘 배치된 배너들이 분위기를 한층 살렸죠. 푸마는 로고, 리트로, 포에버 페스터까지 3가지 형태로 배너를 달았는데요.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게 있더라고요. 피니시 존의 여러 브랜드 로고들도 뭔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확실히 2월보다는 분위기가 더 좋아진 게 눈에 보이더군요. 이건 선수 등록을 위한 줄인데요. 선수 등록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참가분들이 선수 등할 때 자원봉사자들 대기실에서 설명을 듣고 안에서 저지들이 숙지해야 할 부분에 대해 듣고 있었죠. 경기는 맨즈 더블이 첫 경기였습니다. 일단 월볼샷은 마지막 스테이션이다 보니 경기 시작 후 50분 정도 지나야 시작입니다. 이때만 유일하게 경기를 조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어디까지 왔나 알아볼 겸 저도 선두 그룹을 따라다니면서 경기를 보았죠. 지난 2월의 하이록스와 비교하면 참가자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도 줄었죠. 저지들도 더 바빠졌죠. 저지들이 참가자들 월볼샷 수를 다 세야 하거든요. 참가자가 늘었으니 그만큼 월볼샷을 세는 사람 수도 늘어난 거죠.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선수들이 대기할 만한 공간이 부족해서 딱딱한 컨벤시아 바닥에 그냥 앉아야 합니다. 하이록스 홍콩 같은 경우 푸마 홍콩 코즈웨이베이 매장에서 사전 등록을 하더라고요. 참고로 하이록스 홍콩은 3일 동안 합니다. 첫날인 11월 22일 저녁에 엘리트 15, 23일에는 맨즈 오픈, 우먼 오픈, 릴레이 경기가 있고요. 24일에는 맨즈 더블, 우먼 더블, 혼성 경기, 그리고 아시아 국가대항 혼성 릴레이 경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24일로 저지를 하려고 했는데 24일은 저지가 빨리 마감이 되어서 저는 23일에 저지를 하고 24일 아침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도쿄로 가죠. 하이록스 도쿄도 곧 할 분위기인데요. 그때도 전 저지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하이록스 도쿄는 도쿄 빅사이트 같은 곳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동경 게임쇼와 동경 모터쇼를 하는 미쿠 하리메스에도 괜찮은데요. 그곳은 정말 도쿄 시내에서 너무 멀어요. 저지는 크게 각 스테이션을 책임지는 헤드 저지와 헤드 저지가 통솔하는 저지가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입은 분들도 저지이면서 운영을 관리하시는 분들입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맨즈 더블 프로와 맨즈 프로 1, 2, 3 등은 이 검은 색 옷을 입은 분들이 월볼샷 카운팅을 했습니다.
스테이션으로 나오면 레드불과 물을 마실 수 있는 코너가 있었는데요. 이 코너도 2월 때보다 더 동선이 좋아졌어요. 때면 이제 슬슬 경기 후반부라고 보면 됩니다. 슬슬 월볼샷 저지 준비를 하는 거죠. 월볼샷은 한 번에 사람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쉴 수 있을 때 쉬어야 합니다. 저지들이 100개를 전부 카운팅해야 하거든요. 이게 보기에는 그냥 널널해 보이지만 이게 또 아니에요. 경기가 진행되면 각 종목별 선수들이 섞이는 것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월볼샷은 스쿼트 자세가 판정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 스쿼트 자세를 기준으로 잡고요. 스쿼트 자세로 하면 그 힘으로 월볼을 밀어내면서 던지니까 타겟에 그냥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분들, 외국 분들 상관없이 항상 더 앉으라고 했고요. 월볼샷이 마지막이다 보니 최대한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신경을 썼죠. 2월과 비교하자면 확실히 월볼샷에서 노랩이 엄청 줄었어요. 연습을 엄청 많이 하시고 오신 게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맨즈 프로입니다. 이 선수분이 세계 신기록 페이스라서 직원분들이 직접 카운팅을 하는 거였고요. 저 같은 경우 월볼샷 앞에 있어서 맨즈 프로, 맨즈 더블 프로 1, 2, 3위가 제가 있던 자리에서 한다고 사전에 공지를 들었고요. 직원분이 양해를 구하고 카운팅을 한다고 했습니다. 맨즈 더블 프로 3위는 제가 했는데 카운팅한다는 직원분이 안 왔어요. 제가 카운팅하는 도중에 오셔서 제가 카운팅 수 알려주고 카운팅을 교체한 걸로 기억합니다. 하이록스의 특징을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데요. 경쟁이지만 또 응원하는 분위기죠. 1등 하신 분이 내려와서 2위 하는 분 응원하는 거죠. 이런 풍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이전에 맨즈 더블 프로 1등 하신 송병성님과 남기태님, 홍범성님이 오른쪽 전방 십자인 대파열로 남기태님이 대신 참가하셨죠. 2등과는 상당히 압도적으로 속도를 벌리시더라고요. 이렇게 월볼샷 저지가 끝났네요. 이게 월볼샷 저지가 끝나면 다른 부스와 스테이션들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2월에도 비슷했어요. 이번 저지는 뭐랄까? 좀 그냥 저지만 계속한 것 같아요. 푸마 부스도 거의 끝나고 나서 구경 좀 했고요. 마이프로팀 부스도 처음에 가서 이벤트 참석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못했네요. 그만큼 이번 하이록스는 참가자들이 좀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이록스 참가자분들에게 티셔츠를 한 장씩 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저는 저지라서 저지 티셔츠를 받았거든요. 홍콩에서도 받을 것 같은데요. 저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종종 하이록스 참가자분들이 이 정도 비용이면 기념 티셔츠는 하나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을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11월 23일에 홍콩에서도 저지를 하는데요. 하이록스 홍콩 이야기를 조금 하면 경기가 오후 8시 30분까지라서 하이록스 홍콩은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저녁 식사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홍콩은 더 저지가 빡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규모가 인천보다 큰 것 같더라고요. 하이록스 홍콩 같은 경우 저지들에게 필요한 공지사항들을 메일과 왓츠앱을 통해 수시로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저지가 끝나고 저는 집에 왔습니다. 항상 브랜드 공간을 다루다가 간만에 날것의 리뷰 영상인데요. 오랜만에 하니까 좋네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하이록스 홍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